이번에는 33.3 금융리스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자, 무보증 잔존가치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리스료에 대한 게 있습니다. 기본 리스료의 범위가 있는데 이게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무보증 잔존가치가 이게 이제 기본 리스료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보증 잔존가치는 기본 리스료의 범위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론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리스 이용자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회사 업무용으로 한 5년 정도 제 차량을 이제 리스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리스 회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좀 마음에 드는 리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그럼 이제 고객님 저희 회사 방문해서 한번 이제 상담을 해보시죠.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계약을 하면서 금융 리스로 할 것인지 운용 리스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리스 약정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고객이면 재무제표 같은 거, 그러니까 리스료를 충분히 체납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을 것인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면 뭐 소득금액 증명서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각종 수수료 등으로 2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됩니다. 저 반면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볼게요. 그럼 이제 저를 상대했던 영업사원 있죠. 잘해가지고 고객을 유치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수당 같은 거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고객 모집을 한 직원에게 수당 지급한 게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단원이 금융리스니까 금융리스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스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한테 리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차량 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였다. 뭐 현금 주고 샀다고 하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거를 선금 리스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인도를 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리스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리스 개시일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정 과목을 사용권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냥 차량 운반구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이거는 리스를 해서 쓰는 거고, 아직 뭐 자동차 등록증은 리스 제공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리스 이용자한테 없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죠. 사용권 자산.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8천만 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자, 이거 구입을 할 때는 당장 8천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받는 거는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이면 5년에 걸쳐서 받아야 되니까 8천만 원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죠. 몇 퍼센트만큼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하는 이자율, 리스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을 내재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리스를 하다가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5년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현금 청산과 현물 청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5년 동안 썼는데, 그럼 사실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이건 이제 새 차가 아니라 5년 된 차고, 그리고 이 차량이요, 내가 5년을 타고 다닌 거랑 남이 5년을 타고 다닌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싸게 팔아버리자. 자, 염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금 청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 기간 끝나고 뭐 현금 얼마 더 주면은 자, 이거 소유권 이전시켜 드릴게요.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스료 이거 내재 이자율을 높게 설정해서 리스료를 좀 많이 받고 그냥 5년 지나면 소유권 자동으로 이전시켜 드릴게요. 이런 걸 이제 현금 청산이라고 해요. 저 반면에 현물 청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사실 이제 길 가다 보면은 5년 넘은 차들 뭐 잘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 현물 청산 그냥 이거 리스 자산 회수해서 또 다른 고객한테 리스를 할 수도 있겠죠. 차량 반납하세요. 그럼 이거를 현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 청산을 하는 경우 이때는 또 이 리스 이용자가 너무 험하게 타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청산을 하는 경우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공정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보증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인데 최소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5년 후 이 차량의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상은 되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이거를 보증 잔존 가치라고 해요.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계약서는 2천만 원으로 계약했지만 그래도 이거 그냥 이 리스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2,5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도록 타고 다니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공정 가치를 2천만 원 이상 되도록 계약은 했지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2,500만 원의 가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2,500만 원 이상 가치를 기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합의되지 않은 금액 있죠. 500만 원을 무보증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보증 잔존 가치는요. 리스 이용자는 이런 무보증 잔존 가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자, 무보증 잔존 가치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금융리스 관련해서 계산 문제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자, 이거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이면 자, 리스가 끝나더라도 내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타겠죠.
자,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리스 자산은 주로 정액법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반환 조건이다. 그러면 좀 달라지네요. 자, 반환 조건이면 내용 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자,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리스 기간이 3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지만 나는 5년 동안 이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죠. 3년 후에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3년에 걸쳐서 자, 감가상각을 하죠. 또 이게 아니라 내가 리스 기간은 8년인데 나는 이거 5년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내용 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자, 감가상각을 해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리스 기간이 4년이고요.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잔존가치형 정액법. 그런데 여기에서 자, 소유권 이전 조건이다. 그러면 리스 기간이 끝나더라도 나는 이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닐 거죠. 이때는 그러면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이거 리스료의 현가만큼 자, 사용권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을 하겠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만 원이죠. 10만 원 나누기 5년, 1년에 2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감가상각비 말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 부채의 장부 금액에서 내재율 이자율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이 차이 현금 지급액과 이자 비용 차이만큼 리스 부채가 없어집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리스를 하는데 5만 원, 자, 5만 원씩 3회,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리스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재 이자율 12%여가지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은 처음에 자, 이 리스 자산의 취득 원가만큼 최초에는 사용권 자산 여기 120092,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 부채, 자, 120092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120292에서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의 금액이 처음에 자, 여기 리스 자산의 취득 원가만큼 리스 부채 계산했죠. 120092에서 곱하기 12%를 하니까 14411이 나오죠. 이 금액만큼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데 나는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죠. 그럼 차이만큼 리스 부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1년 후 리스 부채 잔액은 처음에 120092였죠. 여기에서 35589를 빼볼게요. 그럼 84503이 남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없지만 만약에 2년 후, 2년 말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이자 비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4503에서 여기에서 12% 곱하면 10140 자, 10140이고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얼마예요? 현금으로는 5만 원을 지급을 하죠. 그럼 39860만큼 39860만큼 리스 부채가 차감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년 후 리스 부채의 잔액은 정기말 금액에서 39386만큼 또 차감한 것만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현금 지급하고 리스 부채가 차감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자 수익이 나오죠. 자, 앞에서 이게 반대로 입장만 리스 제공자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리스 이용자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리스 제공자는 리스 채권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죠. 그럼 차이만큼 리스 채권이 없어지겠어요. 자, 세 가지 얘기했죠. 무보증 잔존 가치 특히 기억을 해주시고, 무보증 잔존 가치,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료의 범위에 제외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 그리고 이자 비용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료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된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는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죠. 그런데 잠깐만 이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회사 이름 확인 좀 해볼게요. 용산의 감가상각비죠. 그러니까 3일 리스는 리스 제공자겠고 리스 이용자. 제가 이걸 왜 확인을 하냐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용산이 아니라 3일 리스의 감가상각비는 하고 물어보면 이건 그냥 0이죠. 감가상각은 리스 이용자가 인식을 하니까 리스 제공자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여기 문제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자, 리스료의 현가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있는데 자, 이거 소유권 이전 약정이죠. 소유권 이전 약정일 때는 그냥 5년을 나눌게요. 잔존가치 0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 4만 원 전부 다 하면 되죠. 자, 8,000원.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보증 잔존 가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에서 이렇게 이론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무보증 잔존 가치 확인해 보시면 돼요. 4번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소유권 이전 약정. 그러면 그냥 내용 연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내용 연수만큼 상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료의 현재 가치 40만 원이죠. 40만 원이고 내용 연수 5년 나누면 8만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뭐를 물어봤어요? 자, 5번은 두 가지를 물어봤네. 이자 비용 물어봤고, 이자 비용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자 비용은 자, 이거 첫 번째 연도도, 첫 번째 연도죠? 자, 리스 자산의 취득원가가 240183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내재 이자율이 12%입니다. 그럼 2882가 계산되네요. 2882. 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감가상각비는 리스 자산의 취득원가가 240183인데 이거 잔존 가치가 40183이네요.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20만 원이 계산됩니다. 내용 연수가 5년. 20만 원 나누기 5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4만 원이죠. 자, 문제는 뭐를 물어봤다? 합계액을 물어봤으니까 2882하고 4만 원을 더하면 6882. 자, 6882.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리스 채권을 물어봤는데 잠깐만. 2000X 1년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 1년이 경과한 후 1년 경과 후 리스 채권을 물어본 거죠. 자, 처음에는 75818이었어요. 자, 그냥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내재 이자율 10%. 자, 이거 리스 채권이니까 이자 수익을 적을게요. 자, 3일 리스 입장에서 10%만큼 나는 수익을 얻을 거야. 그럼 7, 5, 8, 1, 반올림에서 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현금으로 20만 원 받죠. 그럼 나머지 차액만큼 리스 채권 금액이 없어집니다. 20만 원에서 75816을 빼보니까 124184, 124184. 자, 이렇게 이제 차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잔액은 어떻게 될까? 잔액은 자, 처음에 758158에서 자, 빼기 124 184를 빼볼게요. 그럼 633974, 633974. 자, 2번이 그러면 자, 2000X 2년 말 채권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3장 리스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자, 우리 이제 34장 현금 물음표인데 현금 물음표는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34장은 현금 물음표 1, 35장 현금 물음표 2 이렇게 나눠봤습니다.